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하루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계좌가 7% 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하루였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했습니다. 와, 어제가 바닥이었나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오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지수는 다시 3% 넘게 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올라섰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겁이 나서 던진 분, 오늘 아침 반등을 보고 다시 사신 분, 그리고 점심 무렵 또 밀리는 걸 보며 후회하신 분, 이 세 분 중에서 도대체 누가 맞은 것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 저도 다 압니다. 어제의 공포도, 오늘 아침의 안도도, 그리고 그 안도가 다시 불안으로 뒤집히는 순간도.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딱 하나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랐다는 사실이 우리를 또 흔들고 있습니다. 내려도 흔들리고 올라도 흔들린다면 우리는 지금 화면의 숫자에 마음을 통째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마음을 화면에서 떼어내는 영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지금이 바닥이니 사라는 말도, 속임수 반등이니 팔라는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오르는 화면 앞에서 덜컥 올라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또 이런 반등이 왔을 때 환호부터 하는 대신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적어도 그 순서는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묻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위로도 아래로도 튑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마음이 부딪히는 자리라 공포가 몰리면 빠지고 싸다는 생각이 몰리면 튀어오릅니다. 오늘 아침의 반등이 딱 그것이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 싸 보인다는 생각,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몇 가지 기계적인 힘이 겹쳐서 가격이 잠깐 튀어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켜봐온 이유, AI 수요, 꽉 찬 공장, 뛰는 가격, 몇 년치 성계약,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더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반등은 이유가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라 주가가 튀어오른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오전의 재하락이 증명했습니다. 이유가 진짜로 바뀐 반등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다시 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한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환호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지금 오른 게 주가만인지 아니면 이유까지 좋아진 것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튀어오르는 가격만 보고 덜컥 따라 샀다가 다시 밀릴 때 또 한 번 다치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반등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 다음으로 오늘 아침 반등을 만든 재료들을 하나씩 해부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할 때 봐야 할 계기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비유 하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는 급락한 시장을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에 빗대어 말씀드렸습니다. 승객은 창밖에 흔들리는 날개를 보며 공포에 질리지만 조종사는 창밖이 아니라 계기판을 본다고 말입니다. 자, 그 비행기가 오늘 잠깐 흔들림을 멈췄습니다. 컵의 물이 잠시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승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다 지나갔구나 하고 안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종사는 안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기류 속에서도 잠깐씩 잔잔해지는 구간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난기류를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잠시 조용한 것인지 조종사는 창밖의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로 판단합니다. 고도가 안정됐는지, 속도가 일정한지, 항로를 되찾았는지. 주식시장의 반등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잠깐 튀어오르는 것과 시장이 진짜로 방향을 되찾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오래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한 번은 튀어오른다. 조금 서늘한 말이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크게 떨어진 자리에서는 아무 이유가 좋아지지 않아도 가격은 반사적으로 한 번 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튄과 진짜 바닥에서 방향이 바뀌는 것을 혼동하면 우리는 잠깐의 잔잔함을 안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아침의 반등은 난기류를 벗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잠깐 잔잔해진 것일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튠을 만든 재료부터 하나씩 뜯어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아침에 반등이 어디서 왔는지 보도된 재료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싸다는 인식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삼성전자가 9%, SK하이닉스가 14%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빠지면 업황을 믿는 분들에게는 가격이 싸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한 경제지는 어제 크게 빠진 날 오히려 이 종목을 담은 손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떨어졌으니 싸다. 그래서 주문
접는다. 이게 반등의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기계의 되돌림입니다. 어제 급락을 키운 범인 중 하나가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이 상품은 내리면 기계처럼 팔지만 반대로 오르면 기계처럼 다시 사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크게 빠질 거라 보고 미리 팔아둔 자금들도 오늘 되사면서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어제 낙폭을 부풀렸던 바로 그 기계가 오늘은 반대로 반등을 부풀린 셈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밤사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금리를 더 올릴 걱정이 줄었고 대표지수 하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아침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를 데워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엔 반드시 짚어야 할 그늘이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몰려있는 기술주 지수는 오히려 또 밀렸습니다. 바다 건너 반도체의 불안은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서 보겠습니다. 싸다는 인식, 기계의 되돌림, 밤사이 심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어제 저희가 이야기한 공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칩이 갑자기 더 잘 팔려서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흔들리는 방식이 만들어낸 반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반등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벌써 열흘 넘게 쉬지 않고 파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등을 만든 건 저가 매수의 손이었지 떠난 외국인이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반등의 성격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반등을 전부 가짜니 무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크게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반등이 그대로 진짜 바닥이 되는 경우도 역사에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루 이틀의 가격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종사처럼 계기판을 봐야 합니다. 어제 급락편에서 세워둔 계기판을 오늘은 방향만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할 때 봐야 할 계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기, 수급의 질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서 올렸느냐입니다. 잠깐 저가 매수만 들어와 팀 반등과 떠났던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오며 거래량과 함께 올라온 반등은 겉모습은 같아도 속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처럼 외국인이 여전히 파는 중이라면 그 반등은 아직 질을 확인받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계기, 매물의 소화입니다. 어제 그 큰 낙폭에서 겁이 나서 던진 물량이 시장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진짜 반등이라면 그 던진 물량을 하나씩 소화하면서 다시 밀려 내려가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조금 오르다 그 물량에 다시 짓눌려 주저앉는다면 아직은 튀밀 뿐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 시장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계기, 이후의 확인입니다. 어제 시장을 흔든 건 큰손들이 씀씀이를 줄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반등의 조건은 그 우려가 반대로 풀리는 것입니다. 큰손들이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확인해주거나 값이 여전히 잘 받는다는 새 소식이 나오거나 우려가 커져서 빠진 시장은 우려가 풀려야 진짜로 오릅니다. 오늘 하루의 반등은 이 세 계기 중 어느 것도 아직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바뀐 것은 아직 가격뿐입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돌아오고 던진 물량이 소화되고 우려가 풀린다는 소식이 겹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저도 이 자리에서 계기판이 초록불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바닥 잡았다는 환호도 속임수다라는 냉소도 아니라 이 계기판을 스스로 읽는 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급락일이 눈이 갈리는 날이었다면 반등일은 순서가 갈리는 날입니다. 똑같이 오르는 화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가격부터 봅니다. 빨간불이 켜지자마자 뒤처질까봐 급하게 따라 삽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밀리면 또 한 번 흔들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격보다 순서를 봅니다. 누가 먼저 사고 있는지, 거래량이 실렸는지, 어제 던진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면 움직이고 확인이 안 되면 기다립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 흥미로운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반등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튠이 서로 달랐었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덜 빠졌던 쪽과 하루에 14%나 빠졌던 쪽의 반등폭이 같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떨어진 자리에서 돈이 돌아올 때는 대개 아무데나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안전해 보이는 쪽, 덜 다친 쪽부터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편에서 갈라진 전략으로 갔던 두 회사의 다른 성격이 이렇게 반등의 순서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등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 얼마나 올랐나가 아니라 돈이 어떤 순서로 돌아오고 있나입니다. 그 순서를 읽으면 반등이 진짜로 힘을 받는 중인지 아니면 몇몇 종목만 잠깐 튀는 중인지가 보입니다.
과거의 큰 사이클들을 돌아봐도 바닥은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크게 빠지고 한 번 튀고 다시 밀리고 그러다 어느 순간 던진 물량이 다 소화되면서 조용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반등의 흥분에 다 걸었다가 다시 밀릴 때 지쳐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순서를 확인하며 천천히 대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당장 따라 사라도 아니고 어차피 가짜니 쳐다보지 말아도 아닙니다. 둘 다 순서를 안 보고 가격만 보는 쪽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같은 실수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 올라타기 전에 확인하는 목록입니다. 주종사들이 이륙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펴듯 반등에 올라타기 전에도 펴볼 목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등한 날 우리가 펴야 할 체크리스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앞으로도 또 옵니다. 이 사이클이 이어지는 한 크게 빠진 뒤의 반등도 그리고 그 반등이 다시 밀리는 순간도 반드시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가격만 보고 흥분하거나 낙담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자료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반등 신호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지금의 반등이 주가만 오른 것인지 이유까지 좋아진 것인지 가려내는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오르는 화면을 볼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그 순서대로입니다. 둘째, 방금 본 반등의 계기판 3개, 수급의 질, 매물의 소화, 이유의 확인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셋째, 시장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문항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 매수가 계획인지 조급함인지 다시 밀려도 견딜 수 있는 자리인지 뒤처질까 두려워 따라가는 건 아닌지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지금 사라고도 사지 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오직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그 결정 전에 확인할 것들을 순서대로 드릴 뿐입니다. 종목을 찍어드리는 자료도 바닥을 맞춰드리는 자료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런 반등이 왔을 때 여러분은 빨간불에 홀려 급하게 따라가는 대신 펴볼 목록이 있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다음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로 들어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일수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르는 화면에 마음을 통째로 맡기지 마시고 목록으로 맡기십시오. 시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히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지만 확인 없이 따라가는 건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폼부터 작성해 두시고 체크리스트를 손에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는 폭락이 우리를 흔들었고 오늘은 반등과 재하락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롤러코스터 앞에서 우리는 오늘 오른 것이 주가인지 이유인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등 재료들 싸다는 인식, 기계의 되돌림, 밤사이 심리, 그리고 여전히 팔고 있던 외국인은 제 눈에는 아직 이유가 바뀐 반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러니 가짜다 라고 단정하지도 않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수급의 질과 매물의 소화와 이유의 확인, 그 세 계기가 며칠에 걸쳐 대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의 질, 매물의 소화, 이유의 확인, 이 세 개의 계기를 계속 지켜보십시오. 우려가 풀리고 돈이 순서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저도 가장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가 잦아들고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어제의 수출령 수준과 공장 러시가 가리키는 곳에서 돈이 다음으로 줄을 서는 길목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 금을 캐는 사람보다 확실했던 곡괭이 장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방향은 흔들리지 말고 보시되 진짜 기회는 늘 다음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